이번 시간에는 1-2 전체 과정 중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7단원의 마지막 내용 바로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의 키워드는 바로 상대도수라는 단어가 될 텐데요. 상대도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상대도수라는 거는 이 도수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수학에서는 이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굉장히 많은 식에 쓰이는 게 바로 이 비율인데요.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어떤 걸 배우고 왔냐면 초등학교 때 원래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었거든요. 비와 비율에서 예를 들어서 전항이 1, 후항이 4, 1대 4 이거를 수학에서 비라고 부르고요. 이때 앞전자 전항, 뒤후자 후항이라고 불러요. 이 비를 보기 좋게 분소와 소수로 나타낸 거, 즉 기준을 분모에 그리고 비교하는 양을 분자에 올려서 4분의 1 또는 소수로 0.25라고 쓰는 걸 비율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다가 분모를 100으로 바꿔서 기준이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얘가 가지는 크기, 즉 100분의 25 했을 때 그때 그 분자량, 즉 25%라고 하죠. 0.25에다가 100을 곱하셔도 좋고 4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하셔도 좋아요. 그때 나오는 그 분자를 25%, 즉 100분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체 도수의 총합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 관계를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상대도수는 지금부터 소수로 많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백분율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상대도수 자체는 비율 중에 소수로 보통 나타내는 편이고 백분율은 뒤에 문제를 풀 때 한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대도수의 분포표라고 해서 제가 도수분포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한 줄을 더 만들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전체 계급의 총 도수 8분의 그 계급의 도수 2 해서 이거를 소수, 즉 4분의 1이니까요. 0.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당하는 것을 소수점으로 표현한 거를 상대도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모든 계급의 총 도수에 각 계급의 합은 8분의 8이니까 항상 이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수학에서는 1이 나온다. 분자분모가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1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다라고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항상 0 이상 1 이하의 숫자이고 그 총합은 항상 1이 나와야 한다. 2번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수가 2배, 3배가 되면 상대도수 또한 정확하게 2배, 3배가 된다. 이 2번으로 우리는 계산을 조금 빨리 해볼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상대도수가 수학에서 가지는 의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A반은 뭐 전체 학생 수가 20명인데 B반은 전체 학생 수가 35명이다. 총점이 다를 때는 그 계급의 도수가 설령 뭐 10명, 10명으로 똑같아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그게 바로 상대도수가 수학에서 쓰이는 의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확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렇게 도수 분포 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표 한 줄 연장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합계 20명 중에 3명. 일 때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50 곱하는 거니까 100분의 15가 되고 소수로 바꾸면 0.15가 됩니다. 20분의 5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자 분모에다가 5를 곱해서 100분의 25가 되니까 0.2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10은 또 나름 계산을 한다라기보다는 도수가 정확하게 2배니까요. 얘를 정확하게 2배 한다 해서 0.25 곱하기 5인 0.5라고 쓸 거고 10에서 2로 갈 땐 나누기 5가 됐으니까 나누기 5 해서 0.1이라고 바로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도수와 상대도수는 정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0.15와 0.25, 0.5, 0.1을 다 더하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1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에요. 그러면 상대 도수는 40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10분의 1, 소수로 바꾸면 0.1이 됩니다. 그러다가 0.3이 되면 곱하기 3을 했으니까 b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와 8 지금 도수가 정확하게 2배니까 상대 도수 정확하게 2배 돼야겠죠. d는 0.2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상대 도수의 총합은 당연히 안 봐도 1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한번 채워볼 건데요. 40분의 C명 한 개, 실제로는 0.25래요. 0.25는 100분의 25를 의미할 거고 나누기 5를 해보면 5, 20, 5, 5, 25. 오히려 분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하면 40분의 1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C는 10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C, D는 각각 다 구해봤고 점심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10번째로 짧은 학생은 짧은 쪽에서 10번째 여기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4 더하기 6 지금 누적 학생 수가 딱 10명이 되는 계급이 바로 요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여라. 정답은 0.15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히스토그램이나 또는 그 윗부분의 중앙을 연결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로축에 계급의 양끝을 차례로 표시한 다음 세로축에 상대 도수를 표시하고 히스토그램 혹은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로 나온 부분에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상대 도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시면 이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그리고 이 직사각형 각각의 히스토그램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랑 유일한 차이점은요.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가로는 여전히 계급의 크기에 맞아. 그때 세로는 우리 이거 이렇게 누적해서 쌓은 거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이 전체 세로의 길이가 원래는 도수의 총합인데 여기선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수학에서 항상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급의 크기가 곧 그냥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학원에서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패스하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0.1이고요.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0.25, 0.2, 0.05가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끝에 0의 중간까지 꼭 끝까지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고 필수 문제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가 가장 작다라는 건 상대 도수가 가장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유일하게 0.05 상대 도수가 나온 부분이 있죠. 이때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라고 하면 12세 이상 16세 미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이가 20세 이상 24세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상대 도수가 0.4입니다. 여기에 애초에 도수의 총합 40을 곱해보시면 그 계급의 도수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6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 도수를 구해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A반, B반의 뭐 수학 성적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A반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이 여기는 뭐 10명 있고 여기는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A반이 훨씬 많네. 비율이 더 크겠네 할 수 있지만 A반이 만약에 실제로 20명 중에 10명이었고 B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 8명이었으면 B반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훨씬 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만 봐서는 그 분포 상태를 알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 도수와 비교할 수 있는, 즉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비교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자료에 대한 상대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면 두 자료의 분포 상태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반이 함께 섞여 있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득점 비율이 이 반이 훨씬 높죠. 실제 도수와 상관없이 그 반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의 관계는 이 반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더 좋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40명 중에 8명이면 40분의 8. 그러면 8일은 8, 8, 5, 40. 그래서 1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상대 도수가 2배 됐잖아요. 그럼 학생 수도 2배 되니까 16명이다 라고 채워놓을 수 있고, 10명에 대한 상대 도수 궁금하면 40분의 10. 그럼 이거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은 100분의 25이기 때문에 이가 0.25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남학생 반은요. 전체 합계가 너무 예쁘네요. 이게 25는 항상 분모가 100인 분수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곱하기 4를 하면 4, 4, 16, 즉 0.16이 된다. 그럼 얘는 뭐였길래 4를 곱해서 20이 됐겠냐? 그럼 5명일 거고 7, 4, 28, 즉 0.28이고 여기다는 4를 곱해서 3.36이 됐으니까 0.36이 됐으니 얘는 9명이다. 그 전체적으로 얘는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분의 4는 우리가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서 100분의 16이라 부르기 때문에 0.16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합계가 100의 약수인 경우에는 좀 더 상대 도수를 센스 있게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완성했고 이번에 앉은 키가 75cm 이상 80cm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과 남학생 중에 어느 쪽이 더 낮은지 구하라고 했는데 비율은 여학생이 더 낮죠. 이거는 상대 도수로 비교해야지 진짜로 학생 수로 비교하는 건 집단의 총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 상대 도수를 보고 어느 쪽이 더 낮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이 A중학교, B중학교 상대도수를 써놓고 갈게요. 얘는 0.04, 여기는 0.18, 여기는 0.28, 여기 네 번째 칸은 0.24, 0.14, 0.1, 0.04 이렇게 끝나고요. 비중학교는 첫 번째 계급에서 0.03, 그 다음에 0.12, 0.2, 0.25, 0.17, 0.15, 0.08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세 번째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두 중학교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중학교 학생 100명인데요. 0.28 곱하기 100 하면 실제로 28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율이 0.2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 200을 곱하면 40명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차이는 이 둘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2명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두 중학교 중 만족도가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학교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비율을 물어봤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 비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누적 비율을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이거 세 개를 더해 보시면 되겠죠. 0.2 더하면 여기 빨간색은 0.5 비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여기 누적해서 세 개를 더하면 0.45 비율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은 학교는 A 비율이 50%, B 비율이 45%로 A 학교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교는 어디냐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묘하게 비중 학교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비중 학교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대체 몇 명이길래 8명인 계급의 상대 도수, 즉 10분의 1을 곱해서 8명이 나오냐, 그 계급의 도수가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네모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8이 된 거니 여기서 전체 학생은 40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검산하실 때 0.2의 상대 도수가 실제로 8명이었다면 실제로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했으니까 곱하기 5를 해서 40명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원수에서 상대 도수가 될 때 지금 숫자의 이 비율 크기가 전체적으로 배열 관계만 보면 2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2배가 되는 그 숫자 중에서 확실히 그 전 거보다 커졌으니 저는 20명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얘도 2배가 되고 또는 이 도수에서 절반 됐으니까 상대 도수가 절반 되면 0.2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도수의 총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D칸을 먼저 구해보시면 이렇게 더하면 0.6, 0.7 그럼 이렇게 두 개가 0.3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0.16이겠죠. 그러면 2배를 해서 16이 나오는 숫자 배열 8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 회원은 몇 명인지 구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A와 C를 구한 다음 얘를 다 구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어느 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체의 0.14, 즉 100분의 14를 곱했더니 7명,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는 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네모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14분의 100을 역수로 넘겨보면 정답은 50명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일부가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계급은 0.12가 되고 여기 0.16, 0.2 그리고 여기가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0.08, 0.04 이렇게 상대도수 일단 적어두고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어떤 한 계급의 구체적인 실제 도수가 나왔습니다. 0.2에 해당하는 학생이 70명이라면 일단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는 건데 전체 학생 수에다가 그 상대 도수를 곱했을 때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네모는 70에다가 얘가 지금 10분의 2, 즉 5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서 전체적으로 350명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좀 더 빠른 계산을 하고 싶으면 0.2가 1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했으니 얘도 곱하기 5를 해보면 바로 나온다라는 것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몸무게가 여기 지금 나오지 않은 여기 상대도수가 너무 궁금하다는 건데 수학에서 상대도수 총합은 항상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0.16과 0.04 더하면 0.2, 0.12와 0.08 더해도 0.2 그리고 얘도 0.2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하면 0.6이죠. 그러면 저기 계급 상대도수인 0.4까지 더하면 총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체 학생 수가 350명인데 그중에 0.4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350 곱하기 0.4고요. 실제로 35 곱하기 4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40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8번에 남학생과 여학생 중 국어 성적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어디가 더 높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도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 비율로 갑시다. 자, 100분의 15 하고 곱하기 100 하면 여기는 15%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00분의 8 곱하기 100 하면 16%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높습니까? 바로 여학생이 더 높다.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9번의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200명과 2학년 학생 150명의 하루 동안의 음악 감상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음악 감상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 여기를 보라는 거네요. 이거는 1학년이 더 많다. 이건 구체적인 도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1학년 빨간색부터 갈게요. 1학년의 상대 도수는 0.2였습니다. 자, 200명의 0.2 비율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 찾아보면 40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학년, 즉 여기 상대 도수는 0.24가 되겠죠. 그러면 150명 곱하기 0.24명이 대체 몇 명인가인데 얘 계산해보면 36명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나요? 1학년이 더 많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의 음악 감상 시간은 1학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어져 있는 건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의 1학년과 2학년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계급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계급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그려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도수분포 다각형이 아니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빙산과 X축이 이루는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모든 점을 하나로 쌓아 올려서 이 모든 상대도수의 총합 곱하기 가로의 길이를 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이 상대도수의 총합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항상 똑같은 1이 될 거야. 그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인 30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빙산 모양도 30, 2학년 빙산 모양도 30이 될 거라서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도수분포 다각형이었으면 당연히 총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달랐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고 수학에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기에 디귿의 넓이가 서로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탄탄 단원 다지기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25a의 중앙값이 5가 된다라는 건 뭔가 이 순서대로 배열이 완벽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a라는 숫자는 적어도 5인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이 세 수의 중앙값이 10이길 원한대요. 그러면 a가 여기 왼쪽에 있으라는 거겠죠? 그럼 a는 10보다 작으면서 같아도 괜찮다. 그럼 들어갈 수 없는 a의 범위에는 5라는 숫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도수분포표는 어느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통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통화 시간이 40분 이상의 학생 수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학생 수가 40분 미만인 학생 수의 2배라고 나와 있네요. 즉 여기 전체 학생 수가 A였을 때 여기 전체가 2A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3A가 된다는 건데 3A는 문제에서 27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1A가 9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9명, 여기 18명이 채워져야겠네요. 그럼 어렵지 않게 여기 5명, 여기가 8명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5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기록이 일부가 찢어졌어요. 그럼 찢어지지 않은 기록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이 도수가 5명, 여기를 모르는 상황이고 얘 5명, 얘 3명, 마지막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기록이 190cm 미만인 학생,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두 칸이죠. 7명이 전체 28%래. 그럼 전체가 네모명이라고 했을 때 100분의 28을 한 게 실제 숫자로 7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네모는 7 곱하기 100분의 28 뒤집으면 28분의 1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4라서 전체가 25명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 전체 학생은 25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0명 미만인 학생 수랑 210cm 이상인 학생 수가 4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200씩 기준으로 여기가 4대 1이라는 건 4a 비례상수 곱할게요. 이 이후에는 1a라는 건데 방금 1번에서 두 개를 더한 5a가
25명인 걸 이미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A는 5니까 여기는 5명, 여기는 20명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5명이 되려면 여기가 2명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20명 되려면 여기 8명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190cm 이상, 200cm 미만, 즉 여기 계급의 도수를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8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전 문제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B가 4대 1이라고 나오면 4의 1에 이렇게 비례 상수를 곱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5번의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동물원에 있는 동물 80마리의 나이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도수를 미리 적어놓고 가면 0.05, 0.2, 0.3, 0.25, 0.15, 다시 0.05로 끝이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동물이 80마리라고 하면 0.05에다가 8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80 해보면 4마리, 그 다음에 여기는 16마리, 83, 24마리, 얘는 4분의 1이니까 다시 20마리, 얘는 12마리, 얘는 5 곱하면 다시 4마리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이가 16번째로 많은 동물인데요. 누적해서 봤을 때 바로 끝에서 2번째 계급이 많은 쪽에서 16번째인 동물이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동물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정답은 2번 0.15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풀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실제로 사람 수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1번과 2번에서 물어보는 게 진짜로 그 비율을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수가 같은 계급, 그러니까 비율 말고 숫자가 같은 계급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수를 곱해 볼 건데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00명 곱하기 0.09 하면 18 곱하기 9랑 똑같은 거니까 8, 9, 72, 즉 16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0.18은 정확하게 162의 2배죠. 지금 이게 2배 됐으니까 2배 하시면 324다라고 쓸 수 있고 0.2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2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96이 될 거고 0.31은 31을 곱하면 되니까 558, 얘는 360 된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2200으로 갈게요. 2200은 0.16 곱하면 22 곱하기 16입니다. 그리고 22 곱하기 17은 374, 예, 396, 572, 50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20대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한 거는 실제 도수를 비교해보면 비제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연치 않게 구매 고객 수가 같은 계급은 바로 여기 계급이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도수의 총합의비가 1대 2인 두 집단이 있대요. 그러면 A집단, B집단이라고 하고 총합의 비가 1대 2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1A, 2A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급, 특정 계급의 도수 B는 5대 4래요. 그럼 저는 5B, 4B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 도수는 총 계급 A분의 그 계급의 도수 5B가 될 거고 뒤에 거는 2A분의 4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B의 성질 중에서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A, 2A를 곱해보면은 AA 약분되고요. 2도 약분되죠. 그래서 10B 대 4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2B, 2B를 양변을 나누면 정답은 5대 2다라는 걸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오면 비례상수를 곱해서 써보는 게 계산이 중요한 팁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쓱쓱 서술형 완성하기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은석이네 학교 컴퓨터 동아리 부원들의 1분당 칠수 있는 타자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1분당 한글 타자 수가 300타 이상인 부원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전체의 0.1, 즉 10%에 해당하는 부원이 5명이었다면 100%에 해당하는 것은 곱하기 10이니 50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곱하기 2가 되는 숫자 배열이기 때문에 11에다 곱하기 하면 22죠. 그래서 0.2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곱하기에서 8이 나오는 거니까 4명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0타 이상은 이거 두 개를 합친 상대도수, 즉 0.3이죠. 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한 100분율을 구해달라고 한 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소수점 위치를 조절해서 30%라고 정답을 적을 수 있겠죠. 이번 마지막 시간에 배운 상대도수는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 계산적인 센스, 계산 스킬이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정석대로 풀이를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풀고 나서 조금 센스 있게 검산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계산 팁들을 꼭 다 흡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1학년 2학기 과정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마지막 라이트 책까지 꼼꼼하게 풀고 채점하고 이 책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